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비즈니스투데이 김유미입니다.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 감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지난달 중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윤 총장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하면서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차관의 사무실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당시 월성 1호기 경제성 축소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윤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진행되던 법무부 감찰에 수사 대상자의 변호인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간인이 공적 프로세스에 개입한 것은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도시명 럭셔리 중형 SUV 모델인 제네시스 GV70이 전 세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GV70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영역을 확장하는 첫 번째 중형 SUV 모델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외장 디자인과 안정적인 주행감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GV70의 잠정 판매 가격은 약 4,9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가 될 예정이며 최종 확정 판매 가격과 계약 개시일은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장재훈 제네시스 사업본부장은 제네시스는 디자인부터 상품, 서비스, 라이프스타일까지 고객과 맞닿은 모든 부분이 통합적으로 연결되고 진정성 있게 느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 기아차와 토요타, 포드, BMW 등 47개의 차종 약 8만 2천 대에 대해 리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 등 4개 차종 5만 2천여 대는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또 토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만 5천여 대는 연료 펌프 내 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 가능성 등이 지적됐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리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8일 건설 부문의 오세철 부사장을 대표 이사 사장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두바이 등 건설 현장을 경험하고 2015년 12월부터 플랜트 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장단 인사에 대해 각 부문에서 필요한 핵심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현장 전문가를 사장 승진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과감히 보임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실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로 연기했던 세금 납부가 이뤄지면서 국세 수입이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00조 원을 넘었던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도 90조 원으로 축소됐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적 세수는 전년 대비 6조 원 이상 적은 수준으로 연간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국가 채무는 81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건전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지원 납부 효과와 부가세 납부 등으로 총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는 지난 5일 연말 이웃사랑 성금으로 12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기초 생계 지원과 주거 교육 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 사업 등에 쓸 예정입니다. 또한 LG는 계열사별로 물품 후원과 복지시설 개보수,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LG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21년간 모두 1,800억 원의 이웃사랑 성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한국 스포츠 메세나상을 받았습니다. 대한양궁협회는 35년간 한국 양궁 발전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현대차 그룹을 대표해 현대차를 회장사 부문 후보에 추천했으며 현대차는 첫 시상식에 수상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명예회장이 1985년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현재 양궁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의선 회장까지 36년째 대를 이어 대한양궁협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국 양궁이 세계 최정상으로 자리를 잡는데 보탬이 된 점을 인정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양궁의 경쟁력 향상과 양궁의 대중화를 위해 대한양궁협회와 동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21년 1분기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코로나 백신 4종을 접종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특정 제품을 선호하면 예방접종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백신을 접종한 뒤 부작용을 겪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감염병 예방법 사례를 검토해 세부적인 방안을 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다국적 제약사는 각국 정부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사고를 입으면 백신 제조사 대신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8일 당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공수처법 등 입법 독재에 대해 오늘도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다수 횡포에 저항하느라 너무 시련이 많다며 지난 4월 15일 총선 결과가 오늘날 시련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이 정권의 권력 절제 기능을 상실하고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정권이라며 지난 정치 역사를 볼 때 무리를 하는 정권이 종말에 가서 어떤 상황을 초래하는지는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돌려서 나라 정상화 기회를 잡을지에 대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